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아주 또 뭐 연말에 와가지고 바쁘긴 하지만 이도 네, 녹화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또 이제 NBA도 크리스마스 매치 열리고 이제 뭐 1월 앞두고 있는데 저희 지난주에 90분짜리 네. 이제 방송 풀 버전 반응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들 어우,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도 길게 가는데 봉호 형께서 그 네. 이제 지금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메이크업이 그냥 풀 상태입니다, 지금. 네, 아주 네, 그냥. 방송 끝나고 오신 건가요? 그러면? 끝나고 바로 날아와가지고 사실은 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한 번 네. NG가 났어요. 아, 네네. 그래서 조금 늦어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뛰어와서 바로 세팅하고 일단은 네. 시작을 했고, 그리고 네.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음. 위클리로 하게 되면 댓글을 받아서 댓글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음. 네. 그럼 저희가 뭐 댓글 반응도 뭐 얘기를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네. 이제 뭐, 요 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네. 혹시나 뭐 질문 주시거나 이런 거 음. 있으면 그 음. 댓글을, 어차피 풀 버전에 남겨주시는 댓글을 저희가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음. 함께 댓글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주간 하디슈와 함께 순위 업앤다운, 그리고 지난 음. 시간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NBA 축구. 사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돈치치가 아주 그렇죠. 미친 듯한 성적을 썼기 때문에 음. 아주 타이밍상으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오늘 이 긴 버전의 방송을 좀 유심히, 너무 음. 흘려버리시지 말고 유심히 들어주시는 분께는 아주 행운이 있을 네. 거다. 이런 얘기 한번 네.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간 타디슈입니다. 이주의 선수, 루카 돈치치와 파스칼 시아캄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돈치치 뭐 3승 1패로 팀을 이끌면서 음. 31.5득점, 그리고 9개 리바운드와 8개 어시스트. 음. 9개 어시스트와 8개 리바운드. 그리고 음. 나 이거 진짜 몰랐네. 이거 몰랐어요. 음. 동환 씨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2승 1패로 팀을 이끌면서 38.7득점, 네. 10.3개의 리바운드와 평균 7.3개의 어시스트를 해낸 파스칼 음. 시아캄이 동부의 이주의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돈치치 그 네. 주간 평균 기록은 어제 거는 반영이 안 된 기록입니다. 그렇죠. 어제 거 아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음. 이변이 없다면 다음 주에 돈치치가 또 이제 이주희 선수에 뽑힐 텐데 아마 그때는 정말 경이로운 기록 평균 기록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주간 평균 와, 기록이. 네. 그러니까요. 돈치치는 뭐 저희가 길게 말하는 게 네. 정말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고 이 선수의 뭐 천부적인 재능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데뷔 때부터 드러났으니까. 근데 그 그냥, 동환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긴 해요. 음, 중간에 돈치치가 좀 지치는 것 같다. 너무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음,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이렇게 이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젊어요. 이게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이 어떤 몸에 쌓인 NBA 선수라면 엄청난 누적된 피로도와 이런 잔부상들 때문에 사실 어제처럼 뛸 수가 없죠. 돈치치도 뭐 네. 어제 끝나고 농담으로 뭐 맥주가 고프다 뭐 이런 얘기를 그죠. 했는데 나 젊고 아직 이제 몸이 큰 부상 없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반등을 하고 어제처럼 그 음, 연장 혈투를 다 뛰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체력이나 어떤 부상 관리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죠. 역시 이게 나이만 한 게 없다. 참. 예. 왜냐면 요즘에 르브론 제임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반에 음. 잘해봤자 후반에 완전히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던 르브론 제임스는 사실 지금 돈치치 못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쌩쌩 날아다니고 네. 뭔가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싶은데 툭툭 이제 차고 선도 일어나서 먹고. 그냥 손톱 네. 뜯어먹고 음, 그거 뭐 선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르브론도 그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실 이것도 늦게 온 거예요. 르브론도 30대 그렇죠. 후반 되니까 이제 그런 음, 상황이 되는데 돈치치도 사실은 워낙 젊고 어리다 보니까 이 선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선수가 좀 살도 그쵸. 찌고 수염도 네. 길어서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네. 99년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댈러스가 네, 7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4연승. 네, 그렇습니다. 댈러스가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안 좋았다가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조금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음, 일단 음. 크리스찬 우드를 선발로도 쓰면서 약간 이제 라인업 운영에 변화를 줬고 우드가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 이제 드와이트 파이가 같이 뛰면서 4번으로 나오면서 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돈치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그리고 뭐 팀 하드웨이 주니어나 뭐 이런 자원들이 이제 좀 네네네. 폭발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디니디도 뭐 잘해주고 있고 음, 그러니까 지금 댈러스가 도리안 펜니스미스가 또 부상으로 이탈했고 레지 블록이 뭐 기복이 여전히 엄청 심하지만은 어쨌든 우드를 벤치에 두지 않고 선발로 쓰면서 좀 라인업 운영에 변화를 준 게 큰 것 같고 음, 사실 돈치치는 원래부터 못 막는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댈러스는 사실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돈치치 활용법도 이미 뭐 몇 년 동안 잘 구축이 되어 있었고 관건은 돈치치가 트랩을 그 한창 안 좋을 때처럼 많이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면 네. 돈치치의 손에서 볼이 떠나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메이드를 너무 못하니까 음, 팀들이 노골적인 트랩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좀 다른 선수들의 서포트가 좋아지면서 네. 어제 뉴욕전도 그렇고 이제 그런 노골적인 트랩을 예전처럼 높은 빈도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쓰긴 쓰지만은 음, 여전히 음, 승부처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돈치치 개인으로 보면은 뭐 저희가 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포스트업 옵션의 장착 예 그러니까 돈치치가 첫 데뷔 한 1, 2년 동안은 상대가 스위치 수비하거나 뭐 이런 뭐 이제 1대1 상황이 되면 돈치치가 그냥 스텝백 3점 냅다 던지는 그런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제이슨 키드 감독이 부임한 지난 음, 시즌부터는 이제 포스트업 옵션을 이제 엘보에서 시작하는 포스트업 옵션을 쓰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요키치랑 되게 비슷해요. 요키치도 음, 어, 이제 윙 쪽의 미드레인지에서 포스트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코트를 보면서 패스를 뿌리고 직접 득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돈치치는 그냥 괴물 같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루카 돈치치의 가장 큰 공통점 가드라고 봐야 되는데 돈치치도 사실상 가드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가드인데 페인트 존을 폭격하고 있어요. 쇼트 음, 미드레인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드라면 뭐 3점 막 이런 거 던져야 되는 시대인 줄 알았지만 막상 가장 잘하고 효율이 높은 선수들은 역시 페인트 좀 폭격을 잘한다. 그렇지. 자모란트처럼 직접 돌파로 찢어놓기도 하지만 음, 사실은 이제 샤이 긴저스알렉산더 돈치치처럼 피벗 동작, 스핀 무브 동작을 통해서 터닝 슛, 턴어라운드 점퍼, 터닝 훅슛, 음. 플러터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가드가 페인트 존을 폭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요 근래 요 한 1, 2년 동안 잘한 선수들의 어떤 또 공통점 중에 하나다. 매우 극소수지만 가드가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네. 스킬을 장착을 해야 그 빡빡한 플레이오프에서도 팀을 음. 이기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점에 기대는 선수는 그러니까 딥스리, 뭐 이제 풀업 점퍼 이런 거 멋있지만은 그게 거리가 길고 그 이제 풀업 점퍼를 너무 좋아하면은 사실은 기복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요즘 트레이 형 보세요. 트레이 형 진짜 엉망이거든요. 이게 음, 뭐 부상 여파도 있을 거고 뭐 네네네. 지금 감독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트레이 형은 지금 진짜 기복이 엄청 심한 선수가 됐어요. 저는 음, 불과 한 2년 전 소포머 시즌 돈치치와 소포머 시즌 세 번째 시즌까지만 해도 돈치치와 트레이 형은 돈치치가 그렇죠. 사이즈 우위 때문에 좀 더 레벨이 네네. 높지만 트레이 형도 밀릴 게 없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사실 돈치치가 너무 외계인인 것기도 하지만 이 갭이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저는 음, 돈치치는 포스트업 옵션 꼭 포스트업일 필요는 없지만 포스트업 옵션을 통한 어떤 안정적인 투포인트 게임 음, 2점 생산 어떤 그걸 늘려간 거고 트레이 형은 그냥 지금도 물론 이 선수도 투포인트 게임 잘합니다. 러닝 플로터 이거에 네. 엘리오 패스랑 구분이 되기 힘들어서 진짜 무서운 옵션이거든요. 트레이 그렇죠. 형의. 네. 근데 네. 아무튼 좀 약간 점퍼에 의존하는 그런 약간 도박성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좀 안정감의 갭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커리도 그걸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레벨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니까 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음, 댈러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드와의 재계약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댈러스 얘기 좀 해버리시죠. 네. 네, 아니, 근데, 우드 제기약 안 하면 댈러스는 어쩌려고 그러는 좀 거죠? 깝깝하긴 하죠. 올 시즌 이거 그대로 어쨌거나 지금 플레이오프를 노리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음, 돈치치가 지금 너무 잘해서 그렇지 아직 음, 이 자원들 못 믿거든요. 제가 동현 씨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댈러스 모르겠다. 돈치치만 잘할 것이다. 네. 네. 벌써 댈러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크 큐반이나 음, 이제 그런 운영진 지금 이제 제가 갑자기 성함이 안 나는 생각 안 나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제 이 나이키 출신의 어떤 인사를 영입을 했거든요. 제가 성함이 생각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네, 분이고 네. 선수들과도 친분이 깊은 분을 이제 단장으로 영입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행보는 사실 좀 약간 납득하기 힘든
예, 그렇죠. 돈치치, 솔직히 돈치치 이 정도 하면은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제는 그럼요. 팀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서 못 그렇지. 받쳐주면은 돈치치 떠나도 누가 돈치치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맞습니다. 시대에,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요즘에 토론토가 사실은 조금 위태위태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음, 11위까지. 물론 팀은 지금 최근 음, 10경기 3승 7패로 좋지는 않지만 음, 어쨌거나 파스칼 시아캄의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평균 네, 득점이 38.7득점. 오, 진짜 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네. 시아캄은 정말 잘한 선수. 이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고 그냥 음, 이 선수의 플레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아데토쿤보랑 좀 흡사하면서 약간의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핸들러가 되고 스크리너가 되고 어떤 이제 트레이션 상황에서 템포 푸시, 직접 볼을 몰고 오면서 템포 푸시가 된다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가운데 레인을 잡아먹으면서 공격 코트를 그냥 리머택을 하는 어떤 그런 공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막기 네. 힘들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네. 워낙 스피드가 좋고 사이즈도 좋고 아르토코모처럼 힘으로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는 맛은 없지만 워낙 이제 음, 그 유연하고 되게 날카로워요. 진짜 움직임들이. 그래서 그냥 되게 얄밉게 싹싹싹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막기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사실 부상 복귀하고 토론토 팀 성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본인이 최근에 컨디션이 더 올라온 것인지 경기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뉴욕전이 그러니까요. 대박이었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50득점을 이상을 음, 해주면서 또 승리를 거둬갔는데, 음, 어, 어떻게 보세요? 토론토는 지금 현재 이제 11위. 음. 사실 지난 시간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많은 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 이거 그대로 가긴 가겠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12월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왜냐면 그렇죠. 이 팀 하면은 색깔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죠. 6피트 8인치 이상의 장신 자원들을 대거 코트에 음, 세우는 어떤 이제 그런, 뭐랄까요. 스몰 라인업이 아닌 스몰 라인업이죠. 뭐, 사실상. 그런 그렇죠. 농구. 거기에서 네. 그걸 기반으로 나오는 스위치, 트랩, 음, 이런 또 음, 수비법. 이걸 통해서 상대 공격을 잡아먹고 엄청 끈끈하게 몰아붙이면서 능농구로 이제 경기를 몰고 가는. 여기서 이제 벤블릿이나 이제 뭐 아누노비 아니면 이제 뭐 게리 트렌드 주니어 클러치샷을 음, 책임지면서 음. 승리를 가져가는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이런 패턴들이 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비가 갑자기 확 무너졌어요. 그러게요. 아마 12월 수비효율 지수가 리그 20위권 바뀔 겁니다. 예, 네. 원래 항상 10위 안팎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뭐냐면 이 팀이 그러니까 여전히 뭐 라인업은 높아요. 사이즈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팀이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게 느껴져요. 경기를 보면은. 그리고 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비가 에너지 레벨 높으면 열심히 뛰면 수비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네. 순간순간적인 판단도 좋아야 되고 선수들이 집중력 유지를 잘해야 되고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음. 부분에서 토론토가 최근에 약간 페이스가 확 좀 다운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너무 많이 굴려 먹어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게 평균 뛰고 있는 그 시간을 보면은, 아누노비 평균 37분, 파스칼 시아감 36.8분, 네. 벤블리또 36.7분. 이거 진짜 되게 많이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혹사죠, 사실은. 예, 그쵸. 40분 이상 뛰는 경기도 있고, 이게 닉널스 감독의 특징이에요.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믿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네? 선호한 선수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거고, 아마 음, 닉널스 감독이 기용하는 라인업 중에 본인이 이제 이 라인업의 수비력은 혹은 조직력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수준에 좀 많이 잘 미치고 있어. 좋아. 약간 이런 라인업이 있으면 그렇게 계속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제 결국 NBA는 48분 게임이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NBA는 82경기 시즌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은 네. 뭐 혹사의 여지, 그리고 그게 음, 팀 에너지 레벨의 다운, 아니면 이제 선수들 집중력 저하 이런 걸로 연결된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아마 이런 어떤 최근에 12월의 부진이 닉널스 감독과 토론토 선수들에게 좀 되게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마사이 유지리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는 의문이 음,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는 벤치 트리플 더블 1위로 올라선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진짜 이런 그렇습니다. 기록을 썼구나. 그러니까 NBA 역사상 벤치에서 출전한 선수의 트리플 더블 횟수
이제 체크를 할 음, 수 있는데 그 웨스트브룩이 이제 어제 경기죠. 트리플 더블 기록을 하면서 네. 올 시즌에만 벤치에서 세 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그죠? 이게 통산 세 번째예요. 그리고 웨스트브룩의 음, 이게 NBA 역대 공동 1위 기록입니다. 그 이제 음. 공동 1위인 떠다른 선수가 봉호 씨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시애틀에서 뛰었던 데틀리트 슈램프. 아, 슈램프가 네,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슈램프와 웨스트브룩이 지금 공동 1위고요. 오, 아마 이번 시즌 중에 웨스트브룩이 슈램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근데 그 트리플 더블을 하는 거랑 별개로 팀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웨스트브룩 때문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래요. 예. 지금 웨스트브룩은 사실 이 선수의 플레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음, 아니고, 음, 결국에는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지면서 수비가 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올랜도전에서는 간만에 굉장히 좀 좋은 디펜스를 보여주면서 그러게. 예, 승리를 챙겼거든요. 뭐 오늘 네. 마이애미한테 좀 무기력하게 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선수가 뭐 리그에서도 거의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어떤 수준의 빅맨 수비수여서 이거 네. 뭐 레이커스 지금 그냥 운이 없는 거죠, 지금. 네. 음, 레슬 웨스트브룩이 어쨌거나 지금 이제 벤치행을 오케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불만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지금 잠잠하긴 하네요. 본인도 벤치 가니까 네. 뭐 멘탈적인 부분이 좀 본인이 많이 개선이 된 건지 좀 되게 마음 편하게 잘하는 것 같고 음, 일단은 웨스트브룩이 지금 레이커스에 확실히 적응한 게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느낌? 그래서 마구마구 이것저것 하는 느낌? 그러면서 경기를 망치는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 선수가 뭘 해야 될지 아는 느낌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음, 뭐 말씀드렸지만은 앤서니 데이비스나 어떤 토마스 브라이언트 같은 빅맨들의 이지 득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1위 게임 시에 라페스를 올리고 직접 리머텍을 하고 이런 되게 음, 간결한 플레이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자기 플레이가 뭔지 내가 해야 될 플레이가 뭔지 아는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벤치에서 출전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사실 웨스트브룩의 반등의 배경에는 저는 결국엔 다비넨 감독의 어떤 결단과 어떤 음. 코칭 스태프의 어떤 역할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게요. 뭐, 벤치에서 출전한다고 하시면 그래도 올 시즌 평균 출장 시간이 27.9분이어서, 음. 확실히 이제 NBA는 뭐, 벤치와 이 주전 라인업의 어떤 그 선이 좀 많이 음. 무너진 리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은 식스맨 상도 탈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지금 네. 식스맨상 후보 꼽았을 때 사실은 웨스트브룩이 저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브록던과 러셀 웨스트브룩이 1, 2위 정도 하지 않을까? 음.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음, 예. 브록던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음.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음. 오늘 패배를 하면서 또 4연패를 했거든요. 이 선수 음. 복귀했습니다. 미네소타 팀버wol브스 결국 고베어가 문제인가? 네. 이게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봉호 씨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게 그렇죠. 왜냐면 네. 그 이제 뭐 국내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음, 뭐냐면 그 어제죠. 그 이제 디애슬레틱의 존 크라우친스키라고 미네소타 구단 비트라이터가 있어요. 미네소타 네. 소식을 전하는 어떤 전문적으로. 네. 근데 이 기자가 어제자 칼럼에서 그 미네소타의 루디 고베어 영입이 이제 실패했다는 어떤 논조에 기사를 음, 실었고 그 되게 강하게 비판을 하는 어떤 기사를 실었어요. 사실은 같은 기자 입장에서 내 담당 구단을 비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죠. 항상 출입하고 항상 컨택트하는 구단의 밥도 어떤 먹고 뭐 술도 네, 마실 거고 한 잔을 네, 커피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갑자기 걔를 깐 거야. 네. 저 크라치스키가 밥도 먹고 술도 먹었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아, 뭐 그러니까 밥도 먹고 다 네, 네.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항상 가서 이제 취재를 네.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이제 뭐 미네소타 구단도 아마 이제 친분이 있을 테고 음, 음. 가장 친근할 테고 그럴 텐데 자 그런 기자가 이렇게 깠다면 이거는 사실은 명백한 어떤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렇지.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오늘 이제 뉴올리언스 지면서 음, 미네소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 10경기에서 고베어가 출전한 경기에서 7전 전패. 네. 고베어가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 3전 전승. 음. 이게 뭐냐? 뛰면 예, 진다는 얘기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뭐 예, 순서가 뭐 닭이 맞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네. 고베어 얘기하니까 제가 유타 팬으로서 목이 좀 메어가지고, 예. 솔직히 개이득이다. 그러니까 미네스타 근데 이게 고맙다. 아니 네. 미네소타가 퍼준 게 진짜 몇 개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 고베어의 가치를 좋게 봐도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더 이게 미네스타가 호구같이 보이는 거죠. 예. 음. 사실 그 트레이드가 결국에는 의도치 않게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에도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듀란트 몸값이 네. 너무 올라가면서 브루클린도 당연히 고베어 저 정도면 우리는 이 정도는 바라지 약간 이렇게 된 것도 음, 있었는데 음. 자 루디 고베어는 그러면은 왜 이럴까? 진짜 고베어 때문이냐 봤을 때 저는 고베어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미네소타가 네. 이러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미네소타의 조직력은 여전히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 고베어 말고도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저는 코칭 스태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만 그거랑 별개로 루디 고베어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이제는 우리가 올해 수비수를 받는 어떤 루디 고베어의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제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네. 선수가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지금 제가 경기를 올해도 그렇고 경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선수가 이제 옛날부터 약점이 있던 게 뭐냐면 2대2 수비 상황에서 미드레인지까지 스크리너 고베어의 마크맨이 이제 스크리너일 때 음. 미드레인지까지 올라갔다가 림으로 돌진하는 가드를 막으려고 뒷걸음질 치는 동작. 아, 예. 이면은 이 스피드가 안 되면은 수비에서 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느리면은 위치를 낮춰야 돼요, 계속. 음. 네. 근데 이제 유타는 항상 낮춰놨어요, 고베어를 그 위치를. 음. 네, 낮춰놨는데 미네소타는 고베어 위치를 높여요, 위로. 네, 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엘보까지 나오게 만들고 아니면은 그냥 3점 라인 바로 앞까지 나오게 만들고 스위치도 많이 시키고 유타랑 완전히 다르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베어가 그때 수비하는 걸 보면 볼수록 유타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네, 음. 나오니까 스위치 수비하니까 상대 민첩성에 그냥 못 따라가고 네. 엘보까지 올라오니까 오늘처럼 자이언 윌리엄슨이 림으로 돌격하는 거를 반응 속도를 미처 못 쫓아가서 그냥 득점 주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고베어가 어쨌든 이 선수가 어마어마한 신장과 윙스팬을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NBA 레벨의 특히 자이언 윌리엄슨이나 어떤 다른 팀 슈퍼스타들 같은 음. 어떤 그런 특급 리머텍 능력을 가진 선수들은 고베어 정도의 어떤 그런 2대2 수비의 어떤 뒷걸음질, 백페달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음. 백페달 어떤 스피드, 그리고 반응 속도, 이런 거는 넘어설 수 있구나. 지금 고베어는 그걸 다 막아내는 선수는 아니구나. 음. 예, 그러니까 유타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유타 지난 시즌 고베어 문제됐던 건 유타 때문에 앞선 다 뚫려서 그런다. 그렇다. 제가 봤을 네. 때는 유타가 고베어의 약점을 감추면서 잘 썼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제 느낌은. 예. 네. 고베어의 어떤 2대2 수비시 위치를 높이지 않는 것. 이게 되게 어. 중요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링 근처 에펠탑이 되고, 미드레인지는 다른 가드 수비수들이 어떤 협력 수비를 통해서 잠궜던 어떤 그런 수비법을 썼던 것 같고, 미네스처럼 네가 좀 해줘라면서 해줘! 이러면서 음. 이제 위치를 올려버리면, 이 사단이 나는 거. 고베어 약점이 네.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구나가 그냥 보이는 그냥 일단 지금 그러게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비교가 되는 느낌입니다. 음. 네. 이거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긴 해야 될 텐데. 음.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러면은 미네소타 진짜 올 시즌은 대권 한번 노려보겠다고 어쨌거나 팀을 완전히 그냥 갈아엎은 건데, 음. 진짜 동안 씨도 실패를 보십니까? 실패죠. 예. 아니, 그 정도 팔았으면은, 그러니까 드래프트장 픽을 5장인가요? 예. 거기에다 선수까지 그 정도로 넘겼으면, 그쵸. 그 정도로 넘겼으면은 무조건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음. 미래를 겁나 퍼주고 현재를 산 거예요. 미네스타는 다음 시즌 이럴 게 아니고 음. 지금 고베어가 받는 연봉 생각하면 바로 1, 2년 내에 우승권에 가야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 서부의 어떤 다른 강호들과 대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어떤 경기력 지금 10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 5할 승률도 못하고 이거 완전 네. 대실패죠, 대실패. 예. 음. 고베어가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없겠네요. 지금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예, 두 네. 가지죠. 일단 연봉이 너무 높고요. 음. 두 번째로는 지금 팔면 미네스타 입장에서는 무조건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그렇지. 바닥을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무릎 예.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고베어는 네. 테슬라인 거죠. 지금 네. 약간 죄송합니다. 너무 예, 슬픈 얘기 진심이라서. 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3전 지금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아이고, 예, 네. 예, 예. 아, 아무튼,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미네소타는 지금 거의 늑대가 아니라 개미인 거죠. 개미. 음, 완전 음, 제대로 당한. 죄송합니다. 제가 조롱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음, 테슬라 뭐 음, 주식 음. 조롱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지. 아, 어쨌든 미네소타는 지금 그냥 타운스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 뭔가 변화를 꾀해야지. 뭐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요, 사실. 저는 네. 이게 상당히 좀 씁쓸한 게요. 전 투빅이 정말 보란 듯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이 음, NBA 90년대부터 봤던 사람들은 이 투빅의 어떤 그 과거 향수, 요거를 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역시 현대 농구에는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아,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좀, 공훈 씨, 그거는 또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음. 자, 2020년 레이커스 투빅으로 우승했습니다. 잠깐만, 2020년에 투빅을 AD랑 누구를 보십니까? AD 맥기. 맥기를 예, 보세요? 예, 오. 그렇죠. 어쨌든 투빅으로 잖아요. 투빅 네, 라인업이잖아요. 네. SI 데이비스 무조건 파워포드를 뛰었잖아요. 그리고, 자, 2021년 미러키 투빅입니다. 아데토쿤보, 음. 로페즈. 물론 로빈, 네. 미러키는 유동성이 강하죠. 근데, 심지어 바비 포티스를 3번으로 쓰는 3빅 라인업도 미러키는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리고 골드스테이트도 옛날엔 드레이먼드 그린을 센터로 쓰는 스몰 라인업 썼는데 요즘에는 그린과 그 케번 누니를 같이 루니, 써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그 라인업 우승했으니까 그 음, 뭐랄까 그러니까 그 트윈 타워 뭐 던커리나 로빈슨 같이 슈퍼스타 두 명이 빅맨인 예. 음, 그런 우승 사례는 사실은 아직은 없긴 합니다. 최근에는. 근데 다만 초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어쨌든 예. 근데 제가 말한 투빅이 음. 그거예요. 음. 팀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잡아먹는 선수 음. 1, 2가 빅일 때.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걸 트윈 타워? 뭐 그렇죠. 슈퍼 트윈 타워? 트윈타워라고 불러야겠죠. 네, 트윈 타워. 트윈 네. 타워라면은 이제 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슈퍼스타 음. 원투 펀치가 둘 다 빅맨일 때는 사실은 이제 좀 보기 힘든 것 같고, 근데 그 동환 씨 얘기도 음, 일리가 있네요. 사실 그렇게 음, 어느 정도 그 골밑 림 프로텍터가 되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 또 우승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고베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미르스타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결국 고베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미르스타가 사용법을 바꿨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다. 음, 음. 그러니까 결국 고베어 사용법과 고베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카렌사이 타운스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이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기대에 못 미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네스타는 나름 이제 트윈타워를 골랐는데 잘못 고른 거고 잘못 쓰고 있어요. 어, 그냥 지금까지만 봤을 때 지금 너무 짧은 기간이라 제가 경기 수가 뭐 둘이 같이 뛴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런 판단 내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지금 네.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음, 예, 아쉽죠. 좋습니다. 예, 네. 이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음. 반등이 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아쉽지 않나. 그 그런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트윈 타워가 성공을 하려면 일단은 둘 다 스페이스 3점 생산이 되거나 음. 3점 생산이 많이 되는 돼야 되고 둘 중에 한 명은 특급 수비수여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치면 옛날에 뉴올리언스에 AD랑 커즌스랑 괜찮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커즌스가 쓰러졌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쓰러져서 사실 제대로 어떤 맛을 못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AD 아데토쿤보, 오우, AD 요키치, 오우, 예, 쿤보 요키치. 아, 개쩌는데요? 너무 괴물들인가? 너무 사기인데? 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죠. 어, 웬바냐마,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음. 웬바냐마랑, 걔 누구야? 키 크네, 지금, 홈그랜. 근데 너무 마르긴 했네 또. 밀고 들어가는 그 수비 리바운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러게. 웬만하면 너무 높지만 아무튼 음, 예, 그 투빅이 망한 거라기보다는 투빅 라인업은 여전히 우승팀들이 쓰고 효용성이 있는데 슈퍼스타 트윈타워는 확실히 봉호 씨 말대로 어떤 예를 들어 둘이 합쳐서 8천만 달러 받는 어떤 음, 트윈타워는 음, 일단 대실패다 지금 음. 미네스타는. 예, 지금 너무 미네스타 팬들께 제가 지난주에도 너무 좀 뭐라고 했고 죄송한데 근데 뭐 지금 결과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도 실망스러워요 진짜로. 사실 그렇죠. 예, 미네소타 저나 동환 씨나 만바나 셋 다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특히 저는 고베어를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음, 진짜 이거 힘들다. 그리고 음, 미네소타 진짜 동환 씨 말대로 이 코칭 스텝도 역시 이걸 살리고 있지는 전혀 못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디안젤로 러셀이랑 호흡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시즌인가 끝나면은 그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진짜 메이저 오너가 돼요. 이번 시즌인가 다음 시즌이니까 그 3년 뭐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뭐 진행을 한 건데, 그러니까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어떤 꿈은 미네소타를 탈바꿈시키고 뭔가 좀 이제 강팀으로 만들어서 어떤 만년약체의 느낌을 없애는, 그리고 그렇죠. 이번 트레이드는 어떤 뭐랄까 그 네. 어떤 그 목표에 가기 위한 빅스텝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 음,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로드리게스의 꿈은 예, 물거품이 돼요. 모르지 또 아직 뭐 어떻게. 예, 근데 물론 지금 미래를 너무나 지금 저당 잡힌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음, 괴롭고 힘든 이제 그림이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 음. 운영진들은 굉장히 경영진들은 엄청 지금 슬퍼할 거예요. 아, 머리가 엄청 아프고 아마 분위기도 진짜 안 좋을 거예요. 구단 선수들도 그렇고 예, 프런트 오피스도 분위기가 안 좋을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뭐 이 복권 괜찮은 복권이라고 생각했는데 긁었더니 완전 꽝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10일이면은 로터리잖아요. 그렇죠. 유타한테 비버핏도 넘어간 걸로 아는데 네.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이거 큰일 났다고 볼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진짜 큰 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자 다음 시즌에 디안젤로 로셀이 떠나고 다른 팀으로 막 그렇게 되면서 이거 먼저 셀러리 캡은 막히고 약간 음. 그냥 성적은 항상 애매하고 이렇게 됐다고 문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앤서니 에드워즈는 전 여전히 그냥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하거든요. 저는 저도 그래요. 네. 솔직히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팀을 위너로 만들 수 있는 선수냐 모르겠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네. 개인 성적은 좋아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 볼만한 재미가 있어. 음, 신나. 그리고 막 리듬 타기 시작하면 얘도 막 엄청 잘 넣거든요. 근데 음, 동환 씨 말대로 팀을 이기게 만드는 선수냐? 제가 사실은 제가 동환 씨한테 꼭 오늘 제안을 하려다가 말았던 게 음, 슈퍼스타와 올스타 선수를 한번 구분을 해고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하고 싶었어요. 음. 근데 진짜 그 앤트맨 같은 경우는 그냥 최고로 봤을 때 올스타감이지 슈퍼스타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수비하거나 이럴 때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성의가 없어요. 예. 음, 그러니까 꼭 수비까지 막 카와이 레너드나 폴 조치처럼 겁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팀 그렇지. 디펜스를 이행하고 집중력 있게 네. 자기가 막아야 될 거 막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1인분의 역할. 1인분, 하다못해 솔직히 0.7인분만 해도 돼요. 하든처럼 0.7인분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에드워즈는 하든 같은 공격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 형이랑 에세이도 둘이 비슷해요. 음, 물론 트레이 형이 레벨이 좀 더 높지만은 수비가 안 되고 공격은 음, 음. 기보강해. 왔다 갔다 터질 때 존나 그렇지, 멋있죠. 그렇지. 하지만 그 팀이 위너가 되냐고. 애틀랜타 지금 음, 그 전에 로이드 피어스 감독도 그렇고 지금 이번 네이트 맥밀란 감독도 그렇고 다 트레이 형이랑 사이 안 좋고. 맞아요. 이거는 이따 애틀랜타 얘기할 때 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외곽에서 화려한 공격을 펼치는 선수들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실속이 있냐 없냐. 물론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멋있지만은 그러니까 음. 그 선수들이 속한 팀이 위너가 되지 못하는 데는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 물론 두 선수의 기량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음, 음, 그냥 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약점들이 있다는 걸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팀을 이기게 만드는 게 저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나. 자, 그럼 뭐 음, 다음 얘기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수들은 정말 슈퍼스타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 드래프트가 벌써부터 뭐 아주 많은 분들께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죠. 음, 빅터 웬바냐마 그리고 이순희 이 선수도 저는 물론 뭐 하이라이트만 좀 봤거든요. 음, 이 스쿠 벤더슨 참 좋던데요. 이 선수들에 네, 대한 근황을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웬반야마는 지금 이제 계속 프랑스 리그 팀에서 뛰고 있는데, 뭐, 그제도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경기력 보여주면서 음, 엄청 음. 화제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도 조금 기복 있지 않나요? 기복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어, 어리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그냥 이제 그런 한 번 한 번씩 보여주는 일단 그 움직임들의 어떤 레벨이 좀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음, 그냥 지금 이미 뭐 어떤 그런 블록이나 그런 여러 가지 씬들을 봤을 때, 이 선수는 레벨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고, 음, 그러니까 관건은 이 선수가 이제 NBA 레벨에서 이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스쿠덴에서 괴물이다, 진짜 이러겠지만은, 이러고 있지만, NBA로 오면은 약점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분명히. NBA 레벨에서는. 네, 유럽에서는 괴물이지만, 그러니까 네. NBA 선수들과 같이 뛰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마른 몸이 공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 아담스와 매치업이 됐을 때 밀려가지고 공격 리바운드가 엄청나게 허용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약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있냐 봤을 때 뭐 아직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포텐셜은 여전히 최고다. 음.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뭐, 같아요. 또 맨날 그 나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한 익명의 입원은 음, 웬바냐마가 부상이 없다면 진짜 고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음,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근데 신빙성 없는 이야기들이어서, 예. 그냥 네. 저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NBA의 인기를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예, 일부러 좀 흘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이때까지 유망주를 나오면 맨날 르브론 이후 최고의 유망주 이런 음, 얘기 했는데, 음, 음, 어쩌면 웬만하면 르브론보다 나은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엄청난 재능인 건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런 재능은 음,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진짜로. 예, 진짜 기겁을 해요. 진짜 이 선수가 지금 드래프트도 안 나온 그냥 음. 청소년이라는 게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고, 그렇죠. 왜냐면, 예, 포르징기스 나올 때만 해도 저는 보면서, 우와, 잘한다. 진짜 대박이다. 저희가 음, 저 키에 뛰네. 저 키에 3점을 던지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쟤 부상 입을 거야. 쟤 음, 몸이 성하지 못할 거야. 였는데, 음, 웬바냐마는 뛰는 거 보면, 어이, 쟤는 뭐야? 대단한데? 물론, 음, 옛날에 진짜 우리 그 랄프 샘슨이라고 휴스턴의 그 네, 올라주원이랑 같이 떴던 7피트 3인가? 이 선수도 정말 괴랄한 3점 던지고 막 볼 드리블링도 좋고 막 그랬던 선수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바냐마는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 빨리 뭔가 더 높은 레벨에서 뛰는 거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저는 이번 7월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일단 서머리그부터. 그렇죠. 네, 빨리빨리 보고 싶습니다. 너무 또 한 선수 쉽지 한번 얘기 않네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자, 스콧 앤더슨이 사실은 11월 18일 이후에 경기를 뛰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코뼈 골절, 그렇죠. 그리고 뭐 네, 뇌진탕이 있었던 선수인데 근데 또 복귀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아마 동점 플로터까지 넣었을 텐데,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그 코뼈 골절 부상 때문에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이 선수 그냥 이대로 시즌 아웃 되고 그냥 드래프트 준비 들어갈 수 음, 있다. 예, 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흡사이과 인터뷰를 했는데 보면은 경쟁심이 상당히 강해요. 예, 맞아요. 딱 그렇더라고. 예, 난 아직 1번 픽 예, 되고 싶고 뭐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 그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트레이너 팀 그로버가 쓴 멘탈리티라는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음. 그 관점에서 보면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런 강한 경쟁심. 예. 그리고 좋은 라이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이벌은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진짜 둘 다 사실은 어느 드래프트여도 1순위였을 재능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라이벌을 만난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음, 비교가 될 것이고, 예, 음, 기대가 되고, 그 이제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뭐 사실 카이리 어빙 얘기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게 이 선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루카 돈치치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감속 능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데 스피드가 엄청 뛰어나지 않지만, SGA도 그렇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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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차기조사 그렇고. 알렉산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돈치치,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처럼 페인트 좀 폭격, 쇼트 미드레인지 폭격을 잘하는 선수들은 돌파를 하다가 속도를 확 줄여버리면서 그 이후에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턴 동작이나 어떤 플로터 이런 것들 시도하는 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게 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예, 음, 요즘 가드들에겐. 근데 음, 스코든더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음, 예, 그리고 이 선수는 그 능력을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페인트 존으로 진입하면은 보폭을 줄여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음, 영어로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길게 처음에 찍고 들어갔다가 보폭을 짧게 타닥 밟으면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제 어, 보폭의 조절이 되게 자유롭고, 이게 이건 그럼 뭐냐면, 수비는 사실 예측의 영역인데 예측을 힘들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공간을 되게 잘 쓴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어떤 동작에서는 두, 두 발을 걸었는데 길게 쭉쭉 들어가고, 어떤 동작에서는 두 발을 걷는데 갑자기 속도를 낮춰버리면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디노빌리인데? 예, 예, 지노빌리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NBA 현재 이제 현대농구에서 가드 동목은 저는 가속 감속 능력, 그리고 그런 어떤 보폭의 어떤 조절 능력,
그리고 그 보폭을 줄일 때 이제 발목이나 무릎에 이제 부상을 안 당하면서 이제 자기 몸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플러터, 음, 미드레인지 점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저는 스코트 앤더슨은 되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음. 카이리 어빙도 그 보폭 조절하는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네, 카이리 어빙도 진짜 그러니까 이 선수는 드리블이 너무 화려해서 그렇지 이 선수의 발 동작이 좀 과소평가되는 아니 오히려 부각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스콧 앤더슨은 되게 진짜 어빙 같은 느낌을 진짜 가지고 음, 있어요. 예. 그리고 음. 핸들링도 당연히 뛰어나고 그래서 운동 능력도 좋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이 선수 저는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웬바냐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키가 크기 때문에 아마 30개 구단 중에 1픽을 얻게 되면은 이거 놓칠 수 없어, 솔직히. 그럼요. 무조건이죠. 예. 이 무조건인데, 만약에 진짜 이런 선수가 없었다면 스코트 앤더스 같은 경우도 역시 30개 구단에서 놓치기 힘든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2007년에 말씀하세요. 케빈 듀란트가 최고의 거물인 줄 알았지만 음, 다들 음. 그레고든을 넘길 수 없었잖아요. 물론 너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웬바냐마를 아, 저주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게. 예. 그러니까 그때 뽑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그레고든이 그렇게 망했어도 포틀랜드가 뻘픽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맞아요. 운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음. 그때 그레고드는 듀란트를 안 뽑아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모두가, 재능이었으니까. NBA에 예, 있는 모두가 당연히 오드니지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포틀랜드를 바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웬바냐마도 그럴 것 같아요. 스콧 앤더슨이 뭐 미래의 슈퍼스타가 되고 뭐 대단한 선수가 돼도 웬바냐마를 1픽을 뽑은 팀을 조롱은 못 할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진짜 역대급 재능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음. 아담 실버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이제 행복할까. 올해 이제 핸더슨과 이제 웬바냐마가 네. 있다면 이제 1년 내로 또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가 또 NBA에 나오고, 별로 기대 안 되는데요. 예? 근데 그냥 그 화제성 자체가 다르잖아요. 화제성은 어마어마하겠지. 왜냐면 진짜 예, 지금도 르브론 되게 NBA.com 그 들어가 보시면요. 음, 르브론만을 위한 르브론 트래커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이제 통산 득점 1위. 예, 그렇죠. 그죠. 지금 600점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올 해도 시즌 안에 해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할 것 같은데, 음, 근데 저는 뭐 이제 봉호 씨도 알고 뭐 모든 분들 아시지만 제가 뭐 르브론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커리의 통산 득점 1위 등극한 것보다 더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이게 우리가 르브론이 너무나 이제 철거왕이고 좀 오래 음, 뛰고 긴 시간 뛰고 특히 또 빌런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간과하는 거지. 이 기록은요. 음, 특히 정말 국제대회 또 플레이오프 뭐 타임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1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엄청난 누적 기록이에요. 이거 진짜 거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노비츠키가 고트 논쟁 자기는 무조건 조던이라고 생각했지만 압둘자마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음,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생긴다고 봐요. 물론 고트는 네.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르브론이 지금 통산 출전 경기 수는 리그 10이거든요. 역대 10이거든요. 근데 통산 득점은 지금 1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압둘자가 아마 통산 출전 경기가 르브론보다 100경기 이상 많을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통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고 음, 그냥 현대농구에서 그렇게 달리고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코트 맞아요. 뛰어다니고 현대농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르브론 전에는 압둘자바 기록은 불멸의 음, 기록처럼 여겨졌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네. 누가 깰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기대도 안 네. 했고 르브론이 뛰는 동안도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이게 진짜 다 되는구나 약간 이런 음, 느낌인 음, 거고 커리의 3점 기록은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음,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선수들이 3점과 관련된 기록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냥 커리뿐만 아니라 탐슨, 릴라드 이런 선수 다 3점 기록을 한 경기 3점 뭐 이런 것들 뭐 무슨 음. 시즌 첫 몇 경기 3점 뭐 이런 거 다 새로 쓰고 있는데 그 3점 기록의 어떤 변화는 커리가 엄청난 것도 있지만 시대의 그렇죠. 변화도 이제 반영이 좀 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 선수들은 그렇게 3점을 안 던져댔고 그 능력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커리가 르브론은 패러다임을 바꾼 건 맞아요. 커리가 그 네. 시대를 불러온 것도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선수들의 기록을 뛰어넘는 게 그렇게 경이로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3점을 음, 그렇게 안 던졌으니까. 음. 근데
르브론의 기록은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커리의 기록과 또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르브론의 기록은 수비 되면은 이제 압둘자바가 이제 80년대 뛰었잖아요. 그렇죠. 80년대까지 뛰다가 70년대, 네. 80년대 뛰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르브론이 40년 만에 이제 기록을 바꾸는 건데 진짜로 40년 후에나 또 뭐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네. 돈치치 아주 강력하게 봅니다. 돈치치 가능성 있죠. 뭐 60점씩 네. 넣는 넣으니까. 물론, 물론 이게 그만큼 길게 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거는 담보를 못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르브론의 젊은 음. 시절은 돈치치가 무조건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돈치치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음, 자 레이스가 끝나는 지점에 돈치치가 과연 르브론을 그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르브론의 기록은 대단한 게 프라임 타임에 바짝해서 만들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 엄청 오래 뛰고 사실 그렇게 누적 득점 쌓으려면 입지도 여전히 유지해야 되고 기량도 유지해야 되고 음.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네. 마라톤 선수들이 우리가 마라톤이면 막 2시간 넘게 뛰니까 되게 막 지루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거를 100m로 환산해 보면요. 12초인가 13초씩 뛰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일반인들 그렇게 못 뜁니다. 근데 걔네들은 2시간 동안 11초, 12초, 13초를 유지하는 거야. 전, 그게 지금 르브론의 기록이에요. 전 살면서 100m를 12시 3초에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르브론은 그런단 말이에요. 매 시즌을 평균 20점 중후반대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음. 거의.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지금 갑자기 약간 얘기가 샜는데 좀 웬만냐마 얘기하다가 그죠? 웬바냐마랑 스쿠 앤더슨 얘기하다가. 네, 아무튼 네, 네. 이 두 선수 요즘도 잘 지내고 있다. 기대를 음,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도 이 두 선수만큼은 절대 버스트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음, 이쯤에서 한번 이제 순위 업앤다운 넘어가기 전에 이벤트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건요, 소문 내지 마세요. 네, 댓글도 이벤트 한다고 달지 마시고, 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한 40분 넘게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음, 저희를 보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 하는 이벤트니까, 그렇죠. 소문 이, 내지 마. 절대. 이 시점에 넘기지 않고 그냥 시청하고 계신 분들만 참가할 수 그렇지.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들킬 리가 없는 게요. 요즘에 저희 유튜브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안에 네, 있는 글까지 안 봐요, 사람들이. 뭔지 음, 알죠? 네, 네, 그걸 눌러봐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댓글 말고 우리 그 본문 글에 구글 폼 링크를 드렸거든요. 그 음, 링크를 눌러서 뭘 하시면 되냐? 12월 31일에 펼쳐지는 10시 30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음,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경기 승리팀과 합산 점수를 그 링크에다가 올려주시는 분, 저희가 가장 근접하시거나 가장 정확하게 맞추신 분께 저지를 제가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저지 음, 금액 15만 원을 제가 지난해 여러분께 쏴드릴 게 있었거든요. 드릴게요. 아, 음. 기대가 되네요. 이거 부럽다. 해야지, 해야지. 네, 부럽습니다. 음. 네. 이거 뭐 참여자가 없으면, 참여자가 없으면은 뭐 그거는 아니 뭐 모수가 적어지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께 행운을 많이 돌려드리는 거지. 뭐. 네, 그렇습니다. 부디, 10분 정도는 참여했으면, 네, 그러네. 야, 이거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으니까 만약에 음, 10분이 참여하셨는데 한 합산 점수가 1등이 한 10점 차 이상 난다. 그래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절대 소문 내지 마시고요. 음, 절대 댓글 달지 마시고. 음, 요거 좀 꼭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만약에 실시간으로 달리면 제가 지울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순위 업앤다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는 동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주가 서부부터 했으니까. 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위 보스턴 셀틱스 다시 또 3연승을 질주하면서 리그 전체 1위로 뭐 어, 보스턴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들죠, 동아씨. 네, 일단 3점 감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되게 큰 것 음, 같고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최근 경기에서 19개인가요? 20개 3점을 넣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부 원정 6연전 끝나고 다들 뭐 지치면서 페이스가 확 떨어졌는데, 지금 음, 3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그 특유의 그 공격 방식이 다시 효과를 찾은 느낌? 다만 음.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아, 이 팀 이런 스타일이라면, 과연 플레이오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팀인가? 네, 아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지 않나. 그리고 음, 이거를 지난 파이널 때도 보여준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팀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브루클린 네츠 10연승. 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기세를 보여주고 또 강팀들까지 잡아내요. 물론 저는 좀 불안했던 게 약팀한테도 막 압도적이진 않더라고. 근데 그렇죠. 어쨌거나 승리는 하고 있어. 오늘도 이제 뭐 사실 애틀랜타 상대로 꽤 고전을 했죠. 트레이 형이 빠졌는데도 고전을 하다가 음, 음. 이겼는데 어쨌든 이 팀이 그냥 좀 달라진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언급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닉 클렉스턴 이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스위치 수비의 어떤 안정감 같은 게 굉장히 높은 아, 게 그렇죠. 크고 어빙 드런트가 확고부동한 원투펀치 체제를 가져가는데 각자 이제 워낙 그 존재감이 강하다 보니까 클래스 타임을 책임져주고 네, 네. 벤치도 이제 세스 커리랑 이제 TJ 워렌의 어떤 이제 합류 그리고 동아 에드먼드 씨, 썸너 같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네. 동아 씨, 벤 시몬스 칭찬 한번 해주세요. 벤 시몬스요? 초반에 비하면 훨씬 낫죠. 네, 음, 초반에는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공격에서 링커 역할도 잘하고, 수비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스위치 수비 이후에 어떤 리바운드 가담이나 순간적인 스틸 이런 것들 잘 해내기 때문에, 뭐 음, 시몬스는 뭐, 네, 정말, 그 시즌 초반에 그 엉망이었던 경기력에 비하면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벅스와 캐벌리어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미러키 벅스는 최근 10경기 지금 4연패인데 음, 4승 6패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고요. 콤보가 네. 계속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수비 불안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음, 팀이 음, 좀 약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시즌 초반에는 콤보, 로페즈, 이 트윈 타워의 압도적인 페인트 존 수비 이것 때문에 수비 율지수 리그 전체 1위에 오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수비력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팀 전체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이 팀도 나이가 되게 많은 팀이에요. 클리퍼스랑 더불어서 음, 리그에서 두 번째인가? 리그에서 가장 음, 많나?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 팀도 좀 이제 좀 약간 많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벌리어스 뭐 얘기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위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음. 6위가 이제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마이애미도 뭐 물론 뭐 승률이 5할 간신히 넘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상 병동이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네. 지금 최근 10경기 7승 3패를 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어쨌든 5할이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이번 시즌만 제가 기억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한 세네 번 본 것 같아요. 음, 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일단 가는 이유, 맛이 가는 이유는 음, 슛 기복, 점퍼 네, 기복이고요. 첫 번째로. 돌아오는 이유. 돌아오는 이유는 타일러 힐의 폭발력, 최근에는. 음, 타일러 음, 힐의 폭발력, 여기에, 윙 자원들의 어떤 수비력, 특히 캘럼 마틴 같은 자원들. 이런 선수들이 PJ 터커의 어떤 없는 자리, 이런 것 너무 잘 메워주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빠릿빠릿한 수비 농구를 많이 하는 팀이고, 에너지 레벨을 되게 높이는 팀이고, 그렇죠. 마이애미 특유의 색깔이 되게 강한데, 이게 이제 잘 되면서 점퍼까지 잘 터지면은 경기를 잡고, 음, 점퍼가 갑자기 안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경기 날라가고, 그게 두세 음, 경기 계속되면 연패 빠지고,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욕이 7인데 뉴욕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엄청 칭찬했었는데 야, 이거 뭐 냉탕과 온탕을 그냥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합니다. 4연패예요. 그 경기 안에서도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네. 이 4연패 기간 보면 4쿼터 중후반에 모두 리드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역전패했어요. 특히, 아, 예, 진짜. 그리고 최근 댈러스전도 그 NBA 역사상 최초죠. 50몇 초 남기고 9점 차 리드를 날린 역대 최초의 팀이 됐는데, 돈치치에게 그냥 뭐 헌납했죠, 뭐. 아주 그냥 예, 명장면도 헌납하고 60득점 20리바운드 10 어시스트의 그 트리플 더블도 헌납했고. 그렇죠. 이게 참 안 좋은 게 겹쳐서 온다는 게, 브런슨이 지금 골반 부상인데 지금 오늘자 보도 따르면 베럿도 지금 부상 때문에 좀 당분간 못 나올 수 아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은 베럿 사실 브런슨 랜들 여기에 이제 어제 잘했던 그라임스 뭐 이런 자원들이 되게 잘해준 팀이었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전력이 또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또 아, 약간 연패가 의외로 길어지면서 약간 되게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연승하면서 쌓아놓은 거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8위.
음, 딱 5할 마찬가지로 간신히 넘고 있는데 뭐 인디애나는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또 할리버튼이 또 잘해주면서 음. 괜찮아요. 또 괜찮아 나쁘지 않아. 최근에 또 버디힐드가 워낙 감이 음, 좋죠. 버디힐드 폭발력이 그러니까요. 워낙 좋기도 하고, 뭐 할리버튼이야 뭐 믿고 보는 이제 플레이메이커, 핸들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난 되게 네, 되게 신기한 게 할리버튼이 난 플레이메이커로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네. 네. 난 득점원이 될 줄 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2대 게임에서의 어떤 패싱 센스나 이런 것들은 정말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음, 같고, 음. 진짜 전체적으로 경기를 연계하고 좀 이제 조율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인디애나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게 벤치가 갑자기 확 약해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 베네딕트 메서린이 좀 기복이 좀 되게 아, 예, 예. 심해지면서 맞아요, 벤치 맞아요. 폭발력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메서린이 좀 최근에 약간 루키 월이라고 하죠. 루키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벽을 조금 살짝 음.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조금 반등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여전히 인디애나를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전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드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네, 음.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도 뭐 지금 상태면 뭐 기존에 평가받았던 경기력에 비해서 훨씬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뭐 네. 그것도 칼라일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9위가 애틀랜타 호크스, 10위가 음, 시카고 불스입니다. 음, 불스가 오늘 미러키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카고가, 팀도 뭐 네. 이상한 팀이야. 시카고가 그 트레이드 어떤 관련 어떤 보도들이 쏟아지고 난 뒤에 갑자기 반등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색깔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드로잔이 요즘에 엄청난 또 이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기존에 하던 어떤 스타일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그게 음, 안정성이 좀 강화가 된 지난 시즌 잘 될 때 그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직 뭐 이제 뭐 어마어마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망해갈 줄 알았던 워싱턴 위저드. 지난 시간에 10연패하면서 야, 이 팀은 끝났다 했는데 네. 3연승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데니엘 게포드를 선발로 돌리면서 이게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안 좋을 때 뭐냐면 포르징기스 5번 쓰고 포워드 라인에 이제 아브디아, 쿠즈마 아, 뭐 이런 선수 그냥 같이 동시에 코트에 세우면서 수비가 그냥 망가지는 현상이 네네네.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포르징기스 4번 돌리고 개포도 5번으로 쓰면서 선발 라인으로 수비가 좀 안정하게 됐고 여기에 네. 오늘 30점 정도 박았죠. 그 이제 루이 하치무라 하치무라 그죠. 하치무라가 돌아오면서 이제 벤치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경기력이 좀 음, 음,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랜도 매직 참 좋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또 음, 연패를 하긴 했어요. 최근 음, 10경기 근데 올랜도라고 하면 놀라실 거예요. 8승 2패. 그렇습니다. 뭐 예. 지난주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마켈 펄치나 이런 자들 돌아온 그쵸, 효과가 그쵸. 좀 이제 좀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린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복이 좀 있는 느낌이에요. 예,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좀 팀 선수단이 건강해지면서 웬델 카터 주니어도 복귀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업으로 돌린 횟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쵸. 예, 펄츠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돌리는 라인업이 이제 거의 못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이제 팀을 정비를 하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요거 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샬럿과 디트로이트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서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또 오늘 아주 럭비를 하면서 잡아내면서 4연승. 서부 음, 1위로 올라섭니다. 네. 뭐 뉴올리언스는 잉그램도 계속 결장하고 있고 잉그램 음, 못 본 지 지금 한 달 다 돼가는 느낌인데 엄청 오래됐어요. 네. 예, 자이언도 사실 못 나오다가 이제 복귀했는데 4연승이란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올리언스 겁나 세다고. 동환 씨 안 그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하려고 예, 그랬던 게 자이언을 MVP로 꼽아주셨단 말이에요. 예측을 할 때. 예, 근데 그렇죠. 실제로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잘하면은 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요키치 돈치치가 너무 아레토콤보도 오늘 40, 20 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3인방 유럽에서 온 괴물 3명이 너무 사기적이라 사실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뉴올리언스 1위 그리고 자이언 MVP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상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그러니까. 잘해주고 있고 저는 뉴올리언스가 잘하는 거의 핵심은 일단 하나는 윌리 그린 감독 또 하나는 CJ 맥컬럼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윙라인 예, 예, 그러니까 수비 지금 좋은 그 윙라인들. 예, 사실 허브 존스가 빠진 기간도 꽤 됐단 말이에요. 빠진 경기도 있었는데, 그 기간에 사실 뭐 다이슨 다니엘스 같은 루키 포워드나 나진 음, 마샬이라든지 트레이 머피 이 세 명. 그렇죠. 트레이머비. 지금 뉴올리언스는 포워드 5명으로 돌려막기 하는데 다 잘해요.
그래서 잉그램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뛰는 것도 이게 포워드 진이 너무 두터우니까 무리를 안 해도 돼서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2위가 덴버입니다. 3위가 이제 네. 멤피스 그리즐리스. 뭐 1위, 2위는 격차가 없는 상태고, 사실 서부도 굉장히 그 네. 순위가 짜잘짜잘하게 그냥 좁게 들어갑니다. 아, 봉호 씨, 근데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될 게, 네, 지금 요키치가 괴물같이 잘하잖아요. 괴물이죠. 네, 괴물같이 잘하는데, 네, 이제 그 지난주에 덴버 우승 네, 못한다. 근데 그렇죠. 지금 서부 1위고, 좀, 음, 좀 공동 1위라고 잘하거든요. 봐도 되죠, 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리그는 잘할 겁니다. 하지만 네.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이랐다. 아니, 덴버에 뭐 당한 거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제가 덴버를 압니다. 제가 덴버를 아는데 자말 네, 머레이랑 마이클 네. 포터 주니어를 믿지 않습니다. 요키치 혼자 그냥 추글똥살똥 하다가 아쉽게 떨어지면서 요키치는 잘하는데 얘는 어떡하냐 이런 말 나오면서 결국 시즌은 종료가 될 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클리퍼스가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음, 예, 예, 클리퍼스는 예. 노모파에도 최근에 복귀를 했고, 뭐, 뭐랄까요, 약간, 그냥 원래 좋은 팀이고, 올라갈, 더 예, 올라가야 돼요. 레너드가 페이스가 올라왔는데, 확실히 그 이제 스몰 라이너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 다 맞는 것 같아요. 주바치도 복귀를 해서 음, 잘해주고 있고, 클리퍼스는 그냥 딱 올라갈 팀이 올라갈 봉호씨 말대로 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난주와 뭐 크게 뭐 뭔가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좋아진 어떤 조직력, 카메라들 올라온 페이스에 시즌 네. 초반부터 괜찮았던 수비 조직력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면서 이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피닉스 선즈가 조금 부진합니다. 1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5위까지 밀려나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피닉스는 지금 데빈 부커가 장기 이탈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한 4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고비일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도 워싱턴에 완패를 했는데, 데미안 리나, 뭐, 조시 오콕이나, 이런 자원들, 아니면 이제 음, 랜드리 샤밋, 이 선수도 요즘에 되게 잘해줬고, 뭐, 듀안 워싱턴 주니어, 이런 이제 진짜 땜빵으로 투입되는 자원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크리스 폴의 어떤 핸들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너무 커서 진짜 지금부터 부커가 빠지는 기간 동안 계속 그냥 버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피닉스 선즈 경기 보면서 되게 안쓰러운 게 음. 팀원들이 에이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왜 이렇게 인상을 제가 자꾸 받을까요? 좀 그건 그런, 모르겠어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저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전 그래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그런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토 킹스 지난 시간에 왜 세크라멘토 얘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셔가지고 세크라멘토 음, 얘기 좀 풀어볼게요. 현재 음. 서부 6위예요. 네. 뭐 대단한 성적이죠. 그렇죠. 네, 이 음, 팀은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기사에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보니스의 존재로 인해서 팀 공격 오펜스 흐름이 살아나는 게 되게 큽니다. 이 선수의 어떤 스크린 세팅, 핸드오프 패스, 어떤 이제 음, 전반적인 공격 조율이 굉장히 무섭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디에런 팍스라는 이 주전가드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막 대단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스코어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음, 이 팀은 포워드 라인이 두텁지 않은 대신에 가드의 가용 자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말릭 몽크라든지 뭐 다비온 네, 미첼이지 이런 선수를 투입하면서 물량 공세로 가면서 가드진들이 스피드 있게 활동력 가져가면서 투가드, 쓰리가드로 그냥 몰아치는 그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렇다 보니까 음. 화력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거고, 특히 홈에서 되게 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이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사보니스 부상이라던데 오늘 음. 경기도 뛰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 부상이라서 슈팅핸드가 아니다 보니까 음,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뛸 거라고 하고 오늘도 이제 뭐 대역전승을 거뒀죠. 네, 음, 대역전승을 펼쳤는데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팀이 이제 뭐 지금 6인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까지 갈 수 있냐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딱 이 음, 팀은 이기는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가드들의 에너지 레벨 높은 공수 활동량 그리고 이제 사보니스의 경기 조율 그걸 통한 어떤 빠른 득점 생산 이런 것들이 되게 강점인데 여기서 사실 이제 뭐 뉴올리언스, 멤피스, 덴버 이런 팀들 잡으려면 사실 뭔가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는 조금 의문.
예, 음, 딱 그래도 뭐 사실 세크라멘토 2006년 이후에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엄청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위가 이제 댈러스 얘기 아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 8위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저스, 그리고 9위, 10위가 유타 재즈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골스 얘기해보죠. 네, 어우, 3연승하면 지금 커리가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음, 지금 까다로운 상대인 멤피스 잡았고요. 물론 뭐 음, 샬럿은 강한 상대는 아니지만 샬럿 잡고 유타까지 잡았습니다. 지고 네. 있다가.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하나는 서부 원정 연전 끝나고 홈으로 돌아오면서 선수단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에너지 레벨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던 풀이나 클레이 탐슨의 어떤 슈팅 감각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디빈첸조가 지금 3번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음, 팀이 골든스테이트가 경기 잘할 때, 커리 없을 때 경기력 좋을 때 모습이 뭐냐면, 이 퍼리미터 자원들의 오프볼 무브가 되게 많고 뭐랄까 되게 스피드도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되게 음, 잘 돌아가요. 진짜 음, 빠릿빠릿하게 엄청 빠르고 엄청 활동량이 많은데 골든스테이트가 최근에 홈에서 이 연승 거둘 때의 어떤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예, 디빈첸츠도 빠르고 탐슨, 조던풀 이런 선수들이 엄청 빠르게 볼을 공유하고 볼 없이 움직이면서 그 오펜스 흐름 자체가 되게 잘 살아나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좀 좋은 변수가 이 조나단 쿠민가가 공수에서 상당히 기여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서 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팀 공수 밸런스가 좀 좋아지는 효과도 누리고 있지 않나.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강한 건 아니에요. 지금 경기력이. 그렇죠. 실은. 네. 예, 좀 꾸역꾸역 잡는 경기가 많고 오늘 뭐 유타전도 그랬고 사실 샬럿전도 되게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렇지만 사실 커리가 워낙 지금 이번 시즌 골드스테이트에서는 워낙 절대적이었던 음. 존재라서 커리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승한다? 이거는 그래도 뭐 골드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정을 보면은 홈 5연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죠. 조금의 승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지금의 성적보다는 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11위,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12위. 자, 음, 레이커스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 뭐 르브론 제임스도 나는 위너다. 나는 음, 승리하고 싶고 이대로 챔피언십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변화를 팀에 푸시한 거 아닌가요? 트레이드 데드라인 앞두고 뭐 이제 일종의 어떤 푸시를 한 걸 수도 있고 지난 시즌 중에도 샘 프레스티를 칭찬했었나요? 뭐 이제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뭐 레이커스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어쨌든 가드들이 너무 많고 이거 좀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리고 팔랭카가 지금 드래프트 픽을 계속 안 쓰는데 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즌 개막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너무 1라운드 픽을 너무 과평가하는 거다. 예. 그러게. 그러니까 특히 윈나우 팀이란 말이에요.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몸살이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네소타처럼 그렇게 무더기로 달릴 타이밍이 아닌데 혹은 달리면 좀 음.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더기로 픽 쓰는 거는 진짜 바보짓인데 네. 레이커스는 쓸만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쵸. 물론 이제 뭐 카이리 어빙 시즌 전에 얘기했던 뭐 카이리 어빙 영입이나 뭐 이런 쪽에 쓰는 건 좀 아깝긴 하지만 뭔가 변화는 필요합니다. 네, 음.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떤 선수들이 레이커스를 가고 싶어 할지. 물론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만약에 너한테 제가 이제 레이커스를 가서 팀이 반등을 하면 그 나 덕분인 거잖아. 음, 그럼 한 번 가볼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레이커스는 뭐 시장에 진짜 프랜차이즈 어떤 방향을 바꿀 만한 스타급 선수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딜드와 마일스 터너가 그 정도 선수가 아닌 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올스타와 슈퍼스타의 사이에 있는 오렌베이 레벨의 어떤 선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음, 굳이 움직일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솔직히 지금 시장에 나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네. 예, 진짜 없어요. 그런 레벨의 선수가 지금 트레이드 매물로 뭐 나온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데려올 음, 선수가 없는데 뭘 자꾸 데려오라 그러냐. 약간 라펠링카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예 애가 없는데 누굴 데리고 와? 이런 거지 뭐.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와 휴스턴 로켓츠가 14위, 15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마지막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스쿨 역대급 MVP 레이스
1차 점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2월 26일자로 올라와 있는 기아 음, MVP 레더를 보면요. 음, 1위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2위였는데 1위를 음. 탈환을 했고요. 요키치가 3위였는데 2위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1위에서 3위까지 미끄러지긴 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하지만 올 시즌 하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듀란트가 4위, 모란트가 5위, 그리고 이제 음. 6위부터 보면 6위 동안시의 자이언 윌리엄슨, 공동 7위 돈치치와 조엘 엠비드, 9위가 도르반 미첼, 그리고 10위가 데빈 부커입니다. 네. 아, 모르겠어. 진짜 올 시즌은 솔직히 지금 시즌이 종료해도 나 음, 솔직히 나는 쿤보보다 음. 요키치가 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MVP 레이스는 역대급으로 표가 많이 흩어지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활약은 듀란트가 받아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네. 기사들이 올라오고 저는 듀란트 받아도 된다고 봐요. 음, 듀란트도 엄청납니다. 지금 요즘 경기력이. 그렇죠. 예, 솔직히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자모란트부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자모란트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냉정히 봤을 때 콤보, 요키치 그리고 이제 듀란트, 음, 돈치치, 테이텀 요 다섯 음. 명, 예, 요렇게, 예, 예, 돈치치가 조금 밑에 있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순위가 확 오를 것 같아요. 예, 돈치치 그럼에도 같은 경우는, 불구하고 네, 어쨌거나 팀 순위가 음, 너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댈러스 6, 7위 정도 하면은 저는 돈치치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웨스트브룩도 6위하고 받았어요. 오클라호마 음, 시티 7위였나요? 네, 그러니까 개인 역량이 워낙 뛰어나고 퍼포먼스 뛰어나면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예, 돈치치 같은 음. 경우는 사상 최초의 60, 20, 10게임 이게 저는 임팩트가 꽤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네. 하든이 타던 MVP 타던 시절에 사실은 그런 왜 한다 그런 얘기 났잖아요. 공격력 한정 조던이다. 음, 혹은 조던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소환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음, 돈치치가 진짜 한두 경기만 좀 더 임팩 있는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짜 동환 씨 말대로 7, 8위가 돼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음. 테이톱도 너무 잘하고 진짜 누구한테 표를 줘야 되네요, 진짜. 네. 그러게. 나 진짜 테이텀도 진짜 아, 너무 잘해요. 솔직히 저는 진짜 다 같이 주고 싶어요. 네. 그 봉준호 감독님이 뭐죠? 작품상이었나? 감독상 수상할 때 네. 그 소감 말할 때 아카데미에서 어, 그 다른 대단한 감독들 얘기하면서 아카데미 트로피 톱으로 나눠서 다 같이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뭐 수상자가 아니지만 네. 저에게 권한이 있다면 전 다 주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예, 진짜 다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고 자 음, 근데 저는 이제 취향 차이 혹은 이제 시즌 막판에 어떤 팀 순위나 여러 가지 변수 이 중에 솔직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좀 큰 부상을 당해서 뭐 아이고, 장기 이탈한다든지 이런 선수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게 NBA라는 게 참 시즌이 길고 그래서 그렇죠. 혹은 뭐 팀 수리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 음, 시점에서는 저는 솔직히 요키치 예, 요키치. 요키치 3년이어서 저라면 줄 것 같아요. 예, 음, 그 덴버 1위고 예, 그런 거 쿤보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밑으로 두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잘하는데 음, 이번 시즌에 그 이 선수의 어떤 야투율이나 이런 거 보면 지난 한 2, 3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미드레인지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점퍼나 이런 효율이 좀 떨어져 있고, 네, 이게 저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번 시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확실한 건 콤보가 그, 그러니까 지배력은 여전한데 그렇죠. 그런 지배력 이제 있죠. 돈치치나 요키치 같이 만능 같은 느낌이 요즘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레벨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 그렇지. 괴물들 사이에서 이제 비교를 하니까 콤보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또 예, 뭐,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예, 그리고 자이트도 조금 떨어져 있고 성공률이 좀 안 좋은 경기가 또 계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음, 콤보는 저는 한 4, 5위권이고 개인적으로 요키치 그리고 음. 테이텀 그리고 듀란트 돈치치. 돈치치 듀란트? 이거 너무 어렵다. 예, 예, 사실 진짜 어려운 게 맞죠. 지금 저는 사실 굉장히 신뢰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스켓볼 램퍼스라는 사이트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NBA MVP 어워드 트래커를 한번 쳐보니까 음, 현재 요키치가 1위로 올라와 있고 심지어 가능성을 49.2%나 받고요. 음, 2위가 돈치치인데 20.3%. 물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엔비드가 여긴 3위에 올라와 있고 테이텀이 이제 4위에 올라와 있긴 한데 음, 어찌됐든 진짜 지금 동환 씨 말대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음. 요키치가 진짜 3연승을 3연 그러니까 3번 연속 3연속 MVP를 못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너무 진짜 이거는 소름 돋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있다는 네, 게. 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엔간하면은 저도 이제 3년 연속은 뭔가 이제 3년 연속 안 되죠. 이러면서 배제를 할 텐데 요키치를 아니 그렇지. 너무 잘 그러니까. 아니 엔비드도 지금 겁나 잘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논의가 안 음, 되잖아요. 엔비드 맞아요. 7이잖아요. 음. 아니 엔비드는 지금 막 50점씩 넣고 48점 넣고 막 난리 수비도 났는데 잘하고 있고. 아 진짜 엔비드 불쌍하다. 진짜 하늘은 왜 요키치를 낳고 돈치치를 낳고 홍보를 낳고 나를 낳는가. 그러니까 안 아 그래도 진짜 이번에 분명히 퍼스트 팀을 꼽게 되면은 이건 예 무조건 요키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요키치 너무 잘해요. 아니 이게 돈치치 요키치는 그러니까 아레토콤보 농구 괴물이고 돈치치 요키치는 농구의 신이 약간 네, 네. 의연한 느낌이고 테이텀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이텀은 약간 인간계 최강 레벨. 예.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겁나 잘하는데 아니, 테이튼도 진짜 잘하는데. 예. 근데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서는 사실 듀란트가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주세요. 저는 솔직히,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다 너무, 저도 경기 보면서 감탄하는 선수들이라서 전부 다, 맞아요. 예, 진짜 괴물들밖에 없네. 예. 진짜 뭐 아, 압도적으로 뭔가 치고 올라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 혼전의 그림이지 않나. 근데 최근 몇 년간은 계속 좀 그렇긴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도 뭐, 요키치 그 엔비드 뭐 2파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한 두 명, 세 명으로 추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에 NBA를 본다는 게 되게 행운 같기도 하고, 이런 음. 천재들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천재들이 쏟아질까요? 진짜? 그러게. 그것도 진짜 신기하네. 농구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어, NBA가 진짜 최전성기라는 느낌이 들어요.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다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 맞아요. 그냥 그리고 거의 지금 절정이에요. 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선수들은 심지어 팀도 이기게 할 수 있는 음, 그런 혼자만의 힘으로. 그런 음,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놀랍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 그러면, 자, 12월 29일, 이제 2022년 저희 마지막 방송 픽으로 저는 요키치 꼽겠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속으로는 제가 애초에 시즌 전에 예상했던 돈치치가 탔으면 좋겠습니다만, 음, 요키치가 타지 않을까. 지금 요키치. 만약에 시즌이 끝난다면 요키치가 무조건 MVP여야 된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좋습니다. 보도록 하죠. 저희가 또 이제 그 올스타 휴식기 때 미드 시즌 어워즈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또 한번 한번, 할 거예요? 예, 한번 해야죠. 예, 뭐 다른 수상 부분도 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오, MVP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음. 또 이렇게 또 1시간 한 20분 정도 한번 신나게 떠들어 봤습니다. 네. 네. 제가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목이 안 상하게끔 톤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톤을 조절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게 처음에 음, 쭉 올렸다가 나중에 슬 빠지게 되면 보시는 분들도 뭐야, 이제 얘네들 힘드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중도를 지켜낼 수 있는 음. 그거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다음 동환 씨 내일 당장 또 중계 들어가시죠? 네, 내일 아침에 9시 반에 클리퍼스 대 보스턴. 예, 빅 경기네. 예, 진짜 재밌는 매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크고, 제 12월 마지막 해설인데 12월에 이제 한 번밖에 못해요. 예, 제가 일정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러게. 제가 좀, 아쉬운데 1월부터는 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요즘에 만바가 또 입중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끔 이제 빈틈이 생기면 저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 음, 네, 뭐 한번 그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는 못 좋습니다. 하더라도 따로라도. 네, 자,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2023년 흑토끼의 해 여러분들 또 건강한 소식 들고 또 밝은 소식과 함께 좋은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씨도 끝 인사 해주세요. 네, 저도 이제, 한 해 진짜 너무 빠르게 갔는데, 23년에는 느바라디오도 그렇고 더 좋은 퍼포먼스로, 예,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예, 농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좋은 모습, 더 잘하는 모습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